저는 올해 61세, 한 아들만 키운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는 이혼한 며느리가 앉아 있고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제가 둘째를 임신했어요. 이 아이도 준호랑 함께 키워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미 이혼한 며느리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는 첫째와 함께 키워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황당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어보셔야 해요. 5년 전 제 아들 민수는 32살의 회사 동료였던 지영이와 결혼했습니다. 지영이는 28살로 첫인상부터 얌전하고 착해 보이는 아이였어요. 키도 적당하고 얼굴도 예뻤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민수 오빠가 정말 좋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으니까 이런 아들이 나온 거죠. 이런 말을 하면서 제게 늘 깍듯하게 대했어요. 저도 속으로 우리 민수가 정말 좋은 아내 만났구나 싶어서 마음이 흐뭇했죠. 결혼식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영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선 모습이 공주 같더라고요. 하객들도 모두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다라며 축복해 주었고, 저도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어머니였어요. 진혼 6개월쯤 되었을 때 지영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첫 손자를 가진다는 기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임신 초기부터 지영이는 입덧이 심했어요. 저는 매일같이 집에 가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소화 잘 되는 음식들도 만들어줬어요. 지영이도 정말 고마워했고 저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렇게 사이좋을 수 있구나 싶어서 뿌듯했어요. 문제는 임신 중기부터 시작되었어요. 지영이가 급격하게 살이 찌기 시작한 거예요. 임신 전에는 52kg 정도였는데 출산 직전에는 거의 90kg에 가까웠거든요. 그래도 건강한 아기만 낳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준호는 3.8kg의 건강한 아들로 태어났고 제 첫 손자라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보였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출산 후였어요. 지영이는 출산 후에도 체중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찌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돌이 되었을 때 지영이의 몸무게는 여전히 85kg 정도였어요. 임신 전보다 30kg 이상 찐 상태로 1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거였죠. 제가 보기에도 지영이가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무엇보다 예전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며느리가 건강해져야 손자도 잘 키우고 우리 아들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먼저 헬스클럽에 등록해줬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골라서 1년치 회비를 미리 내고 PT까지 끊어줬어요. 그것만으로도 200만 원이 넘게 들었지만 며느리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어요. 운동하러 가는 동안에는 제가 준호를 봐줬어요. 주 3회씩 하루에 2에 3시간씩 손자를 돌봤죠. 준호를 보는 시간이 행복했고 지영이도 정말 고마워했어요. 2에 3개월 정도 꾸준히 운동하니까 지영이한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5에 6kg 정도 빠진 것 같더라고요. 지영이도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한 일이 정말 보람 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지영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운동하러 안 가는 날이 점점 늘어났고 어느 날부터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뚱뚱한 게 그렇게 싫으신가 봐요. 무슨 소리야? 내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지. 건강이요? 정말 건강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목소리에 묘한 적대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얼마 후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오더니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지영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자기 외모에 대해서 너무 간섭한다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 건강 걱정해서 200만 원 넘게 들여서 헬스장 등록해주고 아이까지 봐주면서 운동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게 간섭이라고요? 그 후로 지영이는 아예 운동을 그만뒀어요. 1년치 회비를 냈는데도 6개월 만에 그만둔 거였죠. 그리고 준호도 웬만하면 제가 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더욱 악화된 건 지영이가 친정어머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지영이 친정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시댁에서 외모에 대해서 간섭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며느리 걱정해서 한 일이 이렇게 뒤틀어져서 받아들여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후로 지영이는 거의 냉전 상태였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만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평상시에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두 돌이 되던 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지영이가 산후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왔다면서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의 지나친 관심이나 간섭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했다며 제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더 지나면서 지영이와 민수의 관계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지영이가 민수한테까지 짜증을 내고 집안 분위기가 정말 나빠졌거든요. 결국 지영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사유는 시댁의 지속적인 구박과 정신적 스트레스였어요. 변호사는 지영이가 제가 자기를 뚱뚱하다, 보기 싫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만 증명할 방법도 없었어요. 몇 달간의 법정 공방 끝에 결국 합의혼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지영이가 요구한 위자료 1천만 원을 주기로 했고 양육권까지 지영이한테 넘어갔어요. 준호가 3살이었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혼이 성사된 후 지영이는 준호를 데리고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준호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지영이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준호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예, 3일 정도.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손자를 볼 수 있다는 기쁨에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3일이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2주가 지나서야 지영이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좀 더 봐주세요라고 하면서 한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이라고 했지만 저희로서는 손자를 돌볼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지영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 우연히 지영이의 근황을 알게 되었어요. 준호 어린이집 선생님이 준호 엄마가 엄청 말랐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민수가 지영이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실수로 말해버린 거였어요. 지영이가 1천만 원 위자료로 전신 지방흡입 수술을 한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 몸매 관리를 위해서 아이를 맡겨놓고 성형수술을 한 거였어요. 3개월이 지나서야 지영이가 연락을 했는데 더 어이없는 요구를 했어요. 어머니, 좀 더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 일자리 구했어요. 그리고 제가 준호 보는데 양육비는 왜 안 주세요? 아이는 저희 보고 봐달라면서 양육비까지 달라고요? 그래도 준호를 위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영이가 하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바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아들 친구가 바에 갔다가 봤다는 거예요. 3살배기 아들이 있는 엄마가 바에서 일한다니. 더 큰 문제는 지영이가 점점 타락해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미혼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완전히 독신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밤 12시쯤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라면서요. 클럽에서 싸움이 나서 연루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민수와 함께 경찰서에 갔는데 지영이는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찢어져 있고 그 사건 이후로 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양육권 변경 신청을 낸 거죠. 다행히 지영이의 생활 패턴이나 환경을 고려해서 양육권이 민수한테 넘어왔어요. 그렇게 준호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키우게 되었어요. 5살이 된 준호는 이미 저희 집이 더 편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1년 정도 평온하게 지냈어요. 준호도 유치원에서 인기가 많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영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2년 만이었는데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 저 임신했는데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임신이라니? 누구 아이인데? 그게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영이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이 아이도 준호랑 함께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이혼한 며느리가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하고는 그것까지 키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지영아, 내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어머님, 저 혼자서는 2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그럼 둘째는 아버지한테 보내든지 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술해. 어머니, 이것도 생명이에요. 생명이라면서 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게 만들었을까요? 한참을 실랑이 한 끝에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내 책임은 내가 져.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 중에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엄마 왔어요. 준호가 지영이를 보더니 어색해 하더라고요. 이미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편한 상태였거든요. 준호야, 엄마가 동생 생긴다고 했지? 좋지? 동생이요? 제 동생이요. 준호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약은 것이
아들한테 물어보고 넘기려 했는데 준호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니 그날 지영이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또 찾아왔어요. 이런 실랑이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복되었어요. 민수도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지영이는 친정에도 도움을 요청했나 봐요. 지영이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사돈댁 이미 충분히 도와줬잖아요. 더 이상은 불가능해요. 결국 친정에서도 포기한 것 같았어요. 지영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왔어요. 임신 6개월이 되어 배가 불러와서도 임신 8개월이 되어서도 계속 같은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준호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까지 어떻게 키워요? 결국 지영이는 혼자서 둘째를 낳았어요.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출산 후 한 달쯤 지나서 지영이가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 서윤이에요. 예쁘죠?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지영이는 아기를 데리고 금방 돌아갔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또 왔어요. 어머님, 서윤이가 계속 울어서 잠시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1시간만요. 라고 했지만 1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안 왔어요.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분유 사고 기저귀 사고 잠도 못 자며 신생아를 돌봤어요. 일주일이 지나서야 지영이가 나타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럼 이제 데려가. 어머님, 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서 조금만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또 시작이었어요. 결국 또 몇 달을 더 키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민수가 또 지영이를 목격했어요. 이번에는 나이트클럽 앞에서였어요. 신생아 딸은 저희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나이트클럽에서 놀고 있다니. 그렇게 10개월이 더 지났어요. 서윤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고 준호는 친동생처럼 서윤이를 챙겨줬어요. 서윤이가 돌이 되었을 때 지영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머님, 저 결혼해요. 이게 무슨 소리지요? 그럼 서윤이는? 그게 그 남자가 아이가 있는 건 부담스럽다고 해서. 어머니, 서윤이는 계속 여기서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는 새 출발을 한다면서 아이는 계속 저희가 키우라고. 그날은 정말 크게 싸웠어요. 결국 지영이는 생각해보겠다고 하면서 돌아갔어요. 한 달 후, 지영이가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시어머니인 제 앞에요. 40대 초반 남자였는데 처음 보는 순간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저는 아이가 있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라면서 서윤이는 저희가 키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서윤이는 엄마가 키워야 해요. 그러자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행복할 기회를 주세요. 일주일 후 지영이가 혼자 와서 최후 통첩을 했어요. 어머니, 저 다음 주에 결혼 등신고할 거예요. 그래. 대신 서윤이는 데려가고. 어머니, 제발 마음을 바꿔주세요. 안 돼. 지영이는 한참을 울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서윤이는 포기할게요. 친권을 포기할게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자기 친딸을 포기한다니. 며칠 후 정말로 친권 포기 서류가 왔어요. 지영이가 서윤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윤이는 이제 완전히 저희가 키워야 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 후 한 달 정도 지나서 지영이가 정말로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조용히 지냈어요. 지영이는 결혼하고 나서 연락도 하지 않았고 서윤이를 만나러 오지도 않았어요. 준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서윤이는 두 돌이 되어서 말도 제법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영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2년 만이었는데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수척해 보이고.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저 또 임신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임신했다고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그런데 지영이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이 아이 아버지가 제 남편이 아니에요. 뭐, 제가 실수를 했어요. 다른 사람과. 그래서 이혼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2년 만에 또 이혼이라니. 그리고 또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런데 지영이가 하는 말이 더욱 어처구니 없었어요. 어머니, 이 아이도 준호, 서윤이랑 함께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이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이혼한 며느리가 아버지도 모르는 둘째 아이까지 키워달라고 요구하는. 지영아, 너 미쳤어? 어머니, 제발요. 저 혼자서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뻔뻔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당장 나가.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하지만 지영이는 며칠 후에 또 왔어요. 이번에는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어머니, 제발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지금도 지영이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와서 같은 부탁을 해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요. 하지만 제 대답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준호와 서윤이 2명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셋째까지는 정말 불가능해요. 게다가 또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라니. 이런 일이 몇 번씩 반복될까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 본 적 있으세요? 첫 번째로, 시댁이 건강 걱정해서 200만 원 들여 헬스장 등록해주고 아이까지 봐준 것을 구박이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걸어 1천만 원 위자료를 받아갔어요. 두 번째로, 그 위자료로 전신 지방흡입 수술을 하면서 아이는 시댁에 맡겨놓고 회복 후에는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며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세 번째로, 결혼한다고 친딸 서윤이의 친권까지 포기하고 새 남자와 살림을 차렸어요. 네 번째로, 그 남자와도 바람을 피워서 2년 만에 또 이혼하고 또다시 아버지 모르는 아이를 임신해서는 그것까지 키워달라고 찾아왔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지금 61세예요. 이 나이에 아이 둘 키우는 것도 힘든데 셋째까지는 정말 불가능해요.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건 아이들이에요. 준호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할머니, 아줌마 또 와요? 라고 물어봐요. 이제 지영이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서윤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진짜 엄마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가끔 나는 엄마 어디 있어? 하고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지영이는 아직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와서 같은 부탁을 해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도 제발 도와달라고만 해요. 어제는 아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출산 예정일이 다음 주예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그건 내 문제야. 어머님, 혹시 돈이라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100만 원만, 아니 50만 원만이라도. 이제는 아예 돈을 달라고 하네요. 한 푼도 안 돼. 민수는 이제 지영이를 만나지도 않아요. 엄마, 경찰에 신고하세요.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정말 마지막 반전이 일어났어요. 지영이가 아기를 낳았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지영이 친구가 건 전화였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지영이가 아기를 병원에 두고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병원비도 못 내고 아기만 두고 어디론가 떠났어요. 연락도 안 돼요. 결국 지영이는 셋째마저 버리고 도망간 거였어요. 그럼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사회복지사한테 연락했대요. 아마 보육원으로 갈 것 같아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무리 지영이가 미워도 그 아기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미 선을 그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관여하지 않겠어요. 며칠 후 그 친구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지영이 연락됐어요. 남자친구랑 부산으로 도망갔대요. 남자친구요? 네. 새로 사귄 남자래요. 아기 아버지는 아니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기는 버리고 새 남자와 도망쳤다니. 그럼 아기는? 어제 보육원으로 갔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영이는 결국 새 아이 모두를 버린 거였어요. 준호는 저희가 키우고, 서윤이는 친권까지 포기했고, 셋째는 아예 보육원으로. 이런 엄마가 또 어디 있을까요? 오늘 아침 준호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 아줌마 또 와요? 아니야. 준호야, 이제 안 와. 하니까 나는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하고 웃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까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영이 같은 사람에게 계속 도움을 줬다면 아이들만 더 상처받았을 거예요. 이제 정말로 끝났어요. 지영이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새 남자와 새 인생을 시작했으니까요. 남은 인생을 준호와 서윤이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할머니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들에게 말해줄 거예요. 너희 엄마는 좋지 않은 선택을 했지만 너희는 할머니가 끝까지 사랑으로 키웠다고. 지영이는 이제 기억 속에서도 지워버릴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요. 준호와 서윤이, 이 두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요.